적자.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안보 사령탑 도청당했습니다. 안보 뻥 뚫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와중에 북한에선 또 미사일 쏩니다. 앞으로 태양절이 있어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데, 자, 여러 가지 다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태영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니, 북한에서 왜 이게 또 미사일을 쏘고 그랬습니까? 이번 미사일 왜 쐈습니까? 뭡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분석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ICBM 고체 연료 발사가 아닌가,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북한이 공식 발표하겠지만 만일 이것이 고체 연료 발사라면 네. 이거는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력 능력은, 그리고 핵 능력은 좀 우려할 만하군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예?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기술 진전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아, 그래요? 네. 요새 지금 계속 쏘는 게 다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네, 훈련이나 새로운 기술적 진전도가 대단히 높은데 결국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 정세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걸 보여주고, 네. 지난 시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좀 약간 무작위로 뜬금없이 막 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한미의 그런 군사 훈련에 대응한 예. 아주 맞춤형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최근 달라진 양상입니다. 태양절이 북한의 최대 명절입니까? 예, 그렇죠. 내일 모레죠. 네. 그러면 통상 4월 15일 네. 태양절날 오면 김정은 같이 북한 지도부는 그날 뭘 보여줄까, 국민들에게. 예. 그 무엇인가 성과물을 내놔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내일쯤에는 북한이 네. 드디어 뭐 고체 연료 발사 ICBM의 성공 네. 이런 큰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단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큰 행사를 하는데 태양절이 김일성 생일이죠. 네. 네. 태양절에 무슨 음식 먹습니까? 전국적은 아니래도 일단 평양시 같은 데는 지금까지는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한 주일분 혹은 식량을 주는군요. 우리를 말하면 쌀이죠. 네. 요걸 이제 줄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좀 없어졌지만 이전 시기에는 어린이들, 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사탕이나 과자 같은 그런 건 그것도 좀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예. 북한 음식 그리울 때 있습니까? 전 냉면, 홍류관 냉면이 네. 제일 그렇습니다. 한국 와서 냉면 먹으면 맛이 좀 다르잖아요. 약간 좀 다르죠. 네. 예, 특히 북한은 냉면에서 메밀을 좀 많이 넣고, 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간장을 많이 안 쓰는데 북한은 간장을 많이 써요. 간장으로 이렇게 간을 네, 맞춰요. 간을 맞추죠. 저도 옥류관 가서 몇 번 먹어봤는데. 그런데 간장 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간장으로 간하다가 요새는 막 다대기 양념장을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예. 입맛이 달랐어요. 양념장도 많이 쓰죠. 네. 예. 자, 의원님, 미국이 네. 우리 안방을 네. 외교 안보실을 도청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보면 한미 사이에 같은 점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 예. 정부 발표에서도 다른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도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번에 발표된 기밀 유출, 네. 그 기밀이 도청으로 얻어진 정보인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인지에 네.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고요. 예. 두 번째로서는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만은 한미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 김태효 실장도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 이렇게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 그러면 또 다른 거는 그러면 다른 도청은 뭐 있었네. 이런 거로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자료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서도 김태호 실장은 상당수가 위조됐다. 네. 상당수의 방점을 뒀지만 또 미국은 뭐 상당수라는 그런데 이제 얘기는 없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이런 중대한 기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무작정 이거 불법 도청이 있었다. 그래서 달려가서 항의하고 막 이게 떠들 일은 아니고 사후 이 도청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조사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주 순차적으로 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셨잖아요. 예. 그래도 외교적으로 이게 엄중 항의하고 경고하고 사과하라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만약 이것이 우리 주권 침해 네. 소지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주권 국가로서는 당연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 이게 대단히 힘든 문제예요. 그래요? 왜 힘든 문제인가 하면 네. 솔직히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능력 있는 정보기관 또 네. 잘 사는 국가 정보기관일수록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불법 도청 감청 안 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뭐 이번에 불법 도청과 관련해서 이전 독일 총리 메르켈 이야기가 지금 대단히 큰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메르켈은 바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 역속하고 그때 독일과 미국에서의 최대 현안 이슈였어요. 이거에 예. 그 독일의 불법 도청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이후에 2017년에 바역으로 독일 정보기관이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서 100여 개 기관을 도청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미국이 네. 항의했는데 반대로 저희 정보기관이 자기네 정보기관이 했으니까 이때 독일은요. 딱 한 가지 입장을 견제했습니다. NCND 인정도 궁정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대응할 때 물론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서 자유롭고 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한테 해봐야 되고 제가 어제 그래서 외통위 때 박진 장관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장관님 그럼 우리 국정원은 네. 미국에서 불법 도청 감청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질의했는데 그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국정원이 답변할 사항이지 네. 외교장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부나 우리 정보기관이 외국에서 그 네. 정도 정보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떠세요? 그러면 지지하세요? 하고 있을까 좀 저는요 국정원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2011년이었습니까? 인도네시아 그 방문단이 왔을 때 롯데호텔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가서 걸렸잖아요. 그러게. 창피당했잖아요. 그때는 좀 대단히 좀 수법이 서툴었죠. 네. 아무튼 도청을 했습니다. 유출되거나 들키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발 방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물론 재발 방지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생기면 뭐 미국이 지난 시기 관례를 보면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지켜졌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우문이 둘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죠?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구하고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했지만 네. 재발 방지를 했으니 이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번에서 교훈을 찾고 더 강한 보안 대책을 취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태호 차장이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러면 그러면 위조 안 된 건 뭐냐. 예. 사실과 가짜를 가려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단히 난처한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네. 이걸 우리 정부가 가릴 수 있을까요? 이걸 가리는 순간에는 엄청난 국제관계에서의 국가가 대단히 커질 것이고 자. 그래서 끝까지 네. 이거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교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이었는데 네. 자, 우리 정부는 네. 우리 국회는 불법 도청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하면서 단호히 반대한다. 사과하라.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그리고 니네들 도청한 게 뭔지 다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조용 외교적으로 야 니네 앞으로 하지 마. 그리고 다른 거 내놔.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우리 정부의 자세가 지금 너무 미국 입장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국회나 정부가 항의할 때는 주권 침해 소지가 명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언론에서 보도했고 아직까지도 미국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명백해야 되고 저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곧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주권 침해 소지가 명백했을 때 항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의 도청 기술도 북한은요. 뛰어납니까? 북한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런 기술은 또 뛰어납니까? 네. 왜냐하면요. 공산국가가 통치를 유지하는 기본 수단 중에 하나가 네. 도청, 감청입니다. 네. 이하면 북한에서는 자국 간부들에 대한 기본 도청을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와 있는 외국 대사관들을 네. 불법 감청 도청하고 네. 또 역으로 북한은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이 북한을 도청한다고 생각하고 예. 이하면 러시아 대사관이 김정은 사무실에서 몇백 미터 밖에 있어요. 네. 도청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완전히 고층 건물로 에워쌌습니다. 예. 파장을 쏘지 못하게. 네. 예, 그리고 김정은 대사관의 집무실에서 몇백 미터 밖에 체코 대사관에 하고 헝가리 대사관이 있는데 이건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대동강 남쪽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네. 이런 이제 조치들을 취하죠. 만약에 예. 미국이나 네. 러시아라고 합시다. 네. 러시아가 네. 북한 대통령궁, 네. 대통령궁이 아니고 주석궁이죠. 저 김정은 집무실이죠. 집무실을 당 본부. 도청하다 걸렸으면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일단 북한은 우리처럼 강력히 항의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 문제를 물밑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네. 대신 그 대가로 무엇인가 큰 걸 달라고 할 겁니다. 큰 걸 달라고. 예. 우리도 뭐 큰 걸 달라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뭘 달라고 할지는 일단 북한은 왜 그러냐면 이걸 북한이 공식 항의하고 오픈해버리면 북한 주민들한테 네.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거기 때문에 위상이 추락된다. 그렇기 위상 추락되기 때문에 이걸 물밑에서 해결하자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큰 반대급부를 받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지도부 회의에 있었습니까? 네. 회의에서 오늘은 어떤 얘기 나왔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도 있었고 네. 정책적인 건 더 내놓고서라도 지도부에 아직 빈 구석들을 네. 임명해서 채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네. 예하면 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빈 자리들을 채우는 윤리위원장 이렇게 임명했는데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이렇게 윤리위에 해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기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는 나온 거 없고요. 앞으로 윤리위원장이 오늘 됐으니 윤리위원들도 또 이제 새로 구성해야 되고 네. 윤리위원회 활동 방향에도 정하겠죠. 그런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 해부한다 이런 얘기는 나온 거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직에서 면직 처리한다. 네. 이건 의결하셨죠? 예. 왜 실제 이건 우결 사항이 아니고 네. 이건 우결 사항도 아니고 협의 사항도 아니에요. 이건 네. 당 대표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예. 이걸 협의했어요. 어떠냐. 예. 실제 이건 우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면직시켰어요? 해촉했죠. 해촉했어요. 네. 그러면요. 이 얘기 나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의원님. 저는요. 네. 아니 동의하시는 어떠냐.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당 대표님께서 네. 그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하나는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상임 고문제 하면 네. 상임 고문들 하면 우리 당의 원로로서 네. 이미 정치권에서도 떠나신 분들이 그야말로 자문하는 자리거든요. 네. 예, 그런데 홍준표 이 우리 당의 중진이시지만 아직 지금 뭐 정치하시고 네. 지자체장인데 상임 고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 이렇게 이제 지자체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공감대에서 거의 대부분 찬성했습니까? 예.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니 긁어 부스럽니다. 왜 이분 얘기하면 또 발끈할 텐데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아니 그건 발끈할 거라는 건 다 예견 했던 일이고요. 예. 예.
뭐 그분은 뭐 상위 고문으로 있든 뭐 있지 않든 아마 네. 계속 당에 대한 그런 충고 네. 뭐 그런 뭐 쓴소리 이런 권고 이런 건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일부 원외 중진들이 김기현 대표 근거 없이 너무 흔든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죠? 했습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 얘기를 듣고 근데 네. 홍준표 시장이 발끈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네. 그런데 제 워딩을 그대로 보면 네. 일부 중진들이 네, 전 네. 복수를 썼습니다. 네, 네. 원외 중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딱히 홍준표 시장님을 제가 딱 찍어서 얘기는 아니고 네. 뭐 원외 중진들 속에서 예. 지금 현재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뭐 홍준표 시장님 외에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 퉁쳐서 네. 원외 중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외 중진들 좀 자제해 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발끈했습니다. 예. 아니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사람이 이 논란의 당사자인데 자숙해야지 어디다 화살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 어이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물론 저도 이제 우리 새 지도부에 들어간 지 지금 한 달 좀 지났는데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켜서 우리 당 지도부에 그런 그 이미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준 데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예. 할 소리를 못하고 위축돼 있고 이러면 안 되죠. 네. 한번 계속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네. 내가 귀하처럼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네. 꼭 집어서 이렇게 내가 귀하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데요. 네, 저 홍준표 시장님은 우리 당에서도 특히 중진 원로들 속에서도 톱 1입니다. 네. 그분만큼 네. 그런 높은 스펙을 가진 분이 없거든요. 아우, 네. 목소리도 크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선배로서 존경하고 네. 또 그분이 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 제가 뭐 유념할 일이 있다면 유념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귀하처럼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김일성의 지시라고 4.3이 지시라고 한 것은 친북 좌파들에게 역공의 빌미를 준 주장이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던데 네. 어처구니가 없다고. 네, 뭐 제가 우리 당의 원로이고 정말 중진이신 홍준표 시장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네. 코멘트하는 거는 네. 전 후배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겸손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 근데 홍준표 시장이 너무하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최고위원 된다음에도 예. 대구까지 내려가서 홍준표 시장님께 인사도 드렸고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이번에 뭐 될 줄 몰랐는데 됐다고 정 잘해보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덕담했어요. 네. 저는 항상 그분을 우리 당의 원로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 홍준표 시장은 의원님 별로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81님께서 김재원 최고위원 윤리회의 회부되면 태영호 최고위원도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글쎄요. 뭐 김재원 최고위가 윤리회에 상정되겠는지 뭐 상정되지도 않을 미리 예단해서 뭐 상정된다면 내가 불편해진다 이런 제가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어야죠. 예, 그렇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정광훈 목사하고 우리 당을 엮으려 하는지. 네. 물론 정광훈 목사 자체는 뭐 그렇게 싶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외부에서 뭐 정광훈 목사와의 뭐 연을 끊어라. 네. 아니 뭐 끊을 게 있어야 끊지요. 뭐 끊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저희 당과 정광훈 목사 뭐 특히 당 지도부 뭐 김기현 대표 아무런 연결고리나 지점이나 끈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더니 본인은 뭐 근거 없이 말하는 분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한테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요. 근거가 있는지. 네. 네, 알겠어요. 정광훈 목사 얘기가 계속 되는 거는 조금 부담이죠. 국민의힘. 저는 우리 당과 정광훈 목사가 서로 이제 엮이는 건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남갑 국회의원이시죠? 예. 강남에서 태영호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 대단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네.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좀 약간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건 정부세 문제와 관련해서 네.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모든 분들이 2009년부터 이 정부세 과세 표준이 변하지 않았다. 네. 공시지가 오르는데 그러면 저보고 그걸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면서도 아이고 북에서 온 사람이 뭐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종부세. 제가 지난해에 정부세 과세 기준을 9억으로부터 11억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아니에요. 저 종부세 관련 없이 태영호는 그 전에도 인기가 있었어요. 평양에서도 인기가 있으셨어요? 평양에서는 뭐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왜 인기가 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예, 한번 그래요. 연구해 봅시다. 그럴게요. 네. 예.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